혹시 여기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예. 경험이 아무도 없으시니까. 네. 예전에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보통 출산하고 조리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본 2주 정도 묵습니다. 최소가 200만 원대에서 최대 4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도 아마 차등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곳들이 있는데 이곳들 같은 경우에는 특급 호텔 같은 방도 있고 산모 개인 정원을 따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리무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 비용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곳도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게 몇 군데 없다 보니까 예약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선착순으로 현장 예약을 하는 곳도 있고 추첨으로 뽑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면 혹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라면 오늘 영상 함께 꼭 보시길 바라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산후조리원입니다. 일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요, 한국의 산후조리원과 자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비교하면서 이 일본의 산후조리 문화를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한번 했습니다. 이 산후케어는 엄마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국의 산후케어는 공주대우인 반면에 일본의 엄마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던 겁니다. 이 최근 들어서는 일을 병행하고 있는 일본 엄마들이 짧게는 5일 정도 만에 퇴원을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케어 시설이 있는 한국 문화를 언급했던 겁니다. 이 실제로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 이런 시설만 없을 뿐인 거고요. 산후조리의 개념 자체는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육아휴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이 그런 모습들이죠. 이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스웨덴은 이 남편의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두기도 했고요. 미국이나 핀란드 같은 OECD 국가의 대다수도 우리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국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긴 합니다. 근데 2020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요, 여전히 응답자 중에서 30%나 되는 사람들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라고 답했고요. 24%는 직장 분위기와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출산 유급 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위법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 남편들이 출산 휴가를 쓰려고 하면 직접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휴가가 왜 필요해?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니까 이 회사원들은 불리한 처우를 받을까 두려워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사 사상 최초로 출산 휴가를 도입했었던 시절이 언젠지 아십니까? 아세요? 놀랍게도 조선입니다. 이 무려 15세기 초, 그러니까 사실 뭐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거든요. 이 관노비들은 출산 휴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 여성 관노비에게 7일의 휴가를 줬는데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겠다면서 이 산후 휴가를 100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이뿐이냐? 아닙니다.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면 귀가하는 길에 아이가 태어날 위험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출산 전에 한 달 휴가를 따로 빼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혼자만 이 휴가를 받으면 이 출산을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산모 중에 혼자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까지 30일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특히 이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개념은 이 서구권에서도 1970년대가 되어서야 처음에 등장했으니까 15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평민계층의 여성들,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노비들과는 사정이 많이 달랐죠. 이 조선이 어떤 나라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어떤 여성의 위치가 조금 떨어지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지만 딸을 낳으면 눈칫밥을 굉장히 먹어야 했었던 거죠. 실제로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널치리를 세고 딸을 낳으면 꽁치리를 샌다, 이런 말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못 쉬는 거예요.
얼마나 전통적인 한국 정서상 이 산후조리라는 건요, 개인이 이 가족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 앞서서 출산을 해본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출산 후의 건강을 관리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줬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출산 후 3-7일, 그러니까 21일까지 산모가 손에 물을 대는 것을 금하라 라고 해서 이 목욕은 고사하고요, 찬물에 손도 씻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계절에 따라서 물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씻을 수 있으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물을 통한 감염의 위험이 있었고요, 이 물 온도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칫 찬물로 씻었다가는 이 산후풍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랬던 한국 사회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핵가족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대가족의 형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 가족 체계가 변화하면서요, 기존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분담하던 각각의 일이 전문적인 직업의 세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지니 이 간병인이라는 전문 직종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간병인은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주부도 일정 기간 교육만 받으면 쉽게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실제로 간병인 30명을 모집하는데 200명이 몰려가지고 이 면접 등의 시험을 거치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이 산모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이다 보니까요, 이 간병인들이 산후조리를 돕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간병인들의 교육과정 안에는 이 신생아 및 산모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간병인 중에서도 산모를 집중적으로 돕는 산모조리인의 경우에는 이 산모와 아기 일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 빨래 등 가사 도우미 역할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일반 간병인보다 더 많은 급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간병인에 비해서 산모조리인의 경우에는요, 수요도 보수도 높기는 했지만 일이 워낙 힘들어서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산후조리를 돕던 역할은 간병인이 아닌 산모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전문화가 됩니다. 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들이 이 직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간병인 혹은 파출부라는 직업과는 완벽하게 선을 긋고 활동했고 산모나 신생아와 관련 없는 집안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분들이 산후 회복에 좋은 영양식도 만들어주고요, 신생아 목욕, 색탕물 관리뿐만 아니라 마사지법, 수유법, 피임법 등을 산모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산후체조의 신생아 응급처치, 예방접종까지도 안내했다고 하니까 출산 이후에 도움받을 곳이 딱히 없었던 사람들에겐 큰 인기였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면 최소 출산 3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해야 돼요. 임신하고 바로 예약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산모관리인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산후조리의 영역은 하나의 전문 요양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한국 최초의 산후조리원은요, 인천에 설립이 됐는데요,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후조리를 집 밖에서 한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주요한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설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들이나 출산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 어르신들의 도움 없이 출산 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덕에 3년 만에 전국에 40여 개의 체인점을 둘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끌게 되자 이후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었던 겁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요, 0.78명,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 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요, 76%,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는 점도 주목되는 점입니다. 사실 당장 출산 직후에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만 봐도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이 2주 기준으로 307만 원입니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는 2주에 평균 41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반실의 경우죠. 특실이면 100만 원가량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 산후조리원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누구나 지갑 사정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도 저마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사설의 반값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부부들의 호응도 좋고요, 인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월 1회 예약을 받는데 30초 만에 마감이 되어버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시간을 앞두고 수시간 전부터 부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픈런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산후조리원이 공공성도 갖추고 지역마다 골고루 배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의 아쉬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려옵니다. 실제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49%에 해당하는 100여 곳의 시, 군, 구에는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원종조리를 떠나야 하는 실정인데요. 그럼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 역시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수익은 적자가 나는 운영구조의 문제점도 있지만요, 더 큰 문제는요,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소속되어서 환자들을 간호할 사람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있는 시설도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여러 실질적인 운영 한계를 직면해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상상만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 10달이나 뱃속에 품고 다니면서 고생한 데다가 이 아기를 낳는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 출산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목숨을 건 피할 수 없는 도전이죠. 적어도 그런 임산부와 아기, 그리고 함께 그 시간을 견뎌온 가족들에게 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보살핌을 받고 쉴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편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가 천국이에요. 사실 산후조리원은요, 모든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진짜로. 근데 물론 너무 비싸기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뭐 다 해주잖아요. 밥 해줘, 빨래 해줘, 전화 와요. 애기 밥 먹일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모유수유 안 하겠습니다. 끊으면 바로 또 물려주시고. 약간 그 2주간의 재벌 체험 같은. 누가 아침밥을 차려줍니까? 근데 거기는 아침밥을 차려주신다고요. 된장국 냄새에 깹니다. 아침 된장국 냄새에 다들 아빠들이 일어나요. 이거 아침이다. 세계 최고의 문화, 산후조리원.